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세븐 F's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64번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러분, 대인관계 승리의 습관 4, 승승을 생각하라. 습관 5,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습관 6, 시너지를 내라. 상호 의존성의 성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 경청, 저도 역시 이 경청의 훈련을 쌓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실은 지금도 제대로 된 공감적인 경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늘 의문이고 미흡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경청만큼이나 중요한 화두는 없다. 커뮤니케이션의 최고의 화두가 바로 경청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경청에 실패하죠.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또는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 패러다임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 새로운 발견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건 또 사실입니다. 저 역시 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은 매번 또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다만 이런 원칙들을 우리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눈에 문제가 생겨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안경점을 하던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경점 그 친척은 제 이야기를 대충 듣고는 자신이 그동안에 10년 동안 써왔던 안경을 저에게 벗어줍니다. 그러면서 써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시야가 어지럽고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척은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써오면서 아주 내게 좋은 안경이었다. 당신에게도 분명히 좋은 안경일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라. 좀 더 잘 보려고 노력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또 다른 안경이 있어서 자기는 그걸 써도 되니까 내가 그동안 아껴왔던 안경 당신에게 특별하게 친척이니까 주겠다. 그리고 잘 적응해봐라.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더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지만은 이 에피소드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해법을 다른 사람에게 쥐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렇죠. 나의 베스트 웨이가 그의 베스트 웨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나의 베스트 웨이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my best way를 그의 베스트 웨이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더 충분히 진단하지 않고 안경을 씌워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먼저 진단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진단한다는 게 뭘까요? 그가 어떤 필요와 욕구와 과제를 안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스티븐 코비는 여기서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는데요. 어떤 부모가 둘째 딸이 학교가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엄마는 얘야, 학교를 다니는 게 어렵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직 나의 관심은 너의 행복뿐이란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너를 불행하게 만드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를 가는 게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겠죠. 얘야,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보지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희 언니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좋은 대학을 가면은 또 좋은 진로가 열릴 거고, 그러니 지금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보기 바란다. 애야, 내가 너의 성장과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지 너도 다 알고 있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엄마의 충고가 딸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죠.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의 진심을 엄마가 못 알아준다. 왜 너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먼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딸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정말 진심으로 그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한 채 엄마는 엄마의 이야기만 하면서 딸이 엄마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팀 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또 조직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충고하고 또 해결해 주려고 하고 또는 해답을 지어주려고 하는 욕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기다린다는 거, 좀 더 경청하려고 한다는 거, 좀 더 함께 해보려고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성품에 있어서, 대인관계의 성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려면은 자기 자신이 주도성을 가지고 삶에 대한 안정감을 획득하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의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배려와 경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스티븐 코비는 이 두 개의 에피소드로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는 습관 5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2022년에는 검은 호랑이의 해이기 때문에 좀 더 진취적이고 또 도전적인 해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차 있겠지만, 그 모든 성과가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좀 더 귀 기울이고, 호랑이가 그렇게 귀를 잘 기울인답니다. 감각을 잘 세워서 주변의 상황을 그렇게 잘 파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진단하고 먼저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